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0월 25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를 넘나드는 킹메이커로 널리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선판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그분은 지난 22일에는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그리고 어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다고 합니다.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걸 전제로 대선판에 돌아오기 위한 사전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는 어제도 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KBS ETV, MBC, YTN, 연합뉴스TV, 서울신문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방송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등 파격적인, 정말로 굉장히 파격적인 언론 정책을 내놓는가 하면 인사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방송사. 윤 후보 측을 맹공격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 이 김종인 위원장은 김치국부터 마시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이 후보가 되고 최종 조율이 끝나면 아마 국민의힘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앞서 언론 여러 인터뷰에서요,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꽤 높으며 그러면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가능성이 60~70%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윤석열 총장과 가끔 소통하거나 만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둘 사이는 아주 관계가 나쁜 걸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입당도 반대했었으니까. 복당이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그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당 선대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를 아마 타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도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을 때 자신이 경선에서 승리의 후보가 되면 당 선대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요, 지금의 윤석열 총장 캠프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 윤석열 총장의 장점은 정치를 안 해봤다는 점인데, 신인이라는 점인데, 그가 설령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 경선 캠프는 정리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인을 돕는 정치인들이 들어갔지만 지금 캠프는 안 된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지금의 윤석열 캠프를 해체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선대위를 재구성할 의지가 있어야지 참여했다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는 또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확실한 비전과 계획이 있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인지 아닌지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마 과거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들로부터 말하자면 배신을 당했다든지 자기가 요청했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이 컸다고 종종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라 선대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서는 이 국정운영 기조 등과 관련돼서도 이러이러한 건 지켜달라라고 요구도 하고 다짐을 받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난, 선대위라는 게 공동선대위원장도 그게 제일 위에 있는 분은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이 자리 제일 우두머리죠, 말하자면.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맞는 조건, 그거 아니면 안 할 것이고 맞는 조건은 한 두 가지를 최소한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전권을 갖고 선대위를 구성해서 자신 주도로 대선을 치르겠다. 그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 자신이 요구한 몇 가지 기조를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해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 현 윤석열 캠프를 해체하고
중도, 젊은 보수 컬러가 확연히 드러나는 선대위를 구성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김종인 위원장이요. 지금 제3지대, 이 양쪽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지금 제3지대가 점점 호황을 탈 분위기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어제 신당 창당 발기인대를 가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놓아서 향후 이 국민의힘에서 누가 어느 후보가 됐을 경우 여기서 전제하는 건 이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총장을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단일화 문제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11월 5일 날 확정되고 나면 이미 김종인 부총리는 출마선을 했고요. 이달 안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제 출마를 선언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행보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잘 듣다 보면은 안철수 후보하고는 단일화를 아예 안 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는 연대까지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또 낳고 있습니다. 아니면 김동연 부총리하고 연대는 그건 혹시 모르지만은 안철수 대표만은 철저히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주도하는 신당이 가칭이 새로운 물결인데 오징어당이라고 불러달라고도 한답니다. 새로운 물결 발기인대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를 통해서요. 김 전 부총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나라부터 나라 중책에 이르는 과정과 전문 지식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내가 굉장히 많이 정치를 하라고 권했다. 오늘 발족하는 이 새로운 물결이는 이 당이 우리나라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코드가 잘 맞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를 통해서 오늘 김 전 부총리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편이구나 확신했다. 우리 편이라고. 국민의힘과 새로운 물결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 이후 하나의 물줄기로 합쳐서 같은 방향으로 날 것이라고 본다고 아주 굉장히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두 사람 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적이거나 또는 냉소적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자신이 한 말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이 대권 도전에 나선다고 해서 별 영향 없다고 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선에 나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 정치인의 표현이 이 정도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마 선언한 김동연은 극찬을 하고 안철수 대표는 아주 팍싹 깎아내린 겁니다. 또 이준석 대표까지 동달아서요. 안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면 제3지대론, 새정치 이런 것과는 새로운 가치를 내놔야 되는데 사실 나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다고 좀 디스를 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두 사람 발언을 잘 보면은요. 안철수 대표하고는 단일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주저앉도록 몰아붙일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안철수, 윤석열, 심상정, 정의당의 이재명 이렇게 네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자구도를 염두에 두고서 여기 김동연 부총리는 아예 조사 대상에 뺐습니다. 4명을 놓고 조사를 해봤더니 심상정 후보가 7%, 안철수 대표가 9%의 지지를 얻었어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4%, 윤석열 후보는 31%지만 안철수 후보도 아주 의미 없는 숫자는 아닌 겁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를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로 놨을 사자 대결을 했으니까 이재명, 홍준표, 심상정, 안철수. 이때는 심상정 후보는 8%, 안철수 후보는 10%를 기록했어요.
이 후보는 이 33%고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30%였고요. 그리고 이 지지율이 무슨 1, 2% 정도가 아닌 간단하지 않은데 이런 지지율을 나오는 안철수 대표를 저렇게 무시하는 게 정말로 나름대로의 대선에 임하는 근본 원칙인지 전략적으로 저렇게 폄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저렇게 폄하하고 있는 것이 대선 전략상 옳은 것인지는 전 불분명합니다. 또 하나는요, 김종인 위원장이 돌아오는 데 대해서 당 내외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당을 완전히 달리 끌고 나가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통 보수나 강경 보수 세력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져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계산을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출마할 텐데,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뜻대로 그렇게 거꾸로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내달부터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안철수, 김동연 이런 사람들까지 등판하면서 대선판을 훨씬 더 요란하게 굴러갈 게 분명합니다. 오늘은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것도 윤희 후보가 되는 걸 전제로 움직이는 걸 조명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관점이 또 있을 텐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